쇼하. 시즌 2의 시즌 2인가요? 시즌 2의 챕터 2. 아 시즌 2의 챕터 2인가요?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모였네요 저희 세 명이. 저희가 3명 다 대리더라고요. 그러면 3대리로 할 거야? 3대리 팀? 세대가리. 아, 이렇게 과격하게. 대리 중에 대가리.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코너는 내가 제일 멀어입니다. 얼마나 멀길래? 네, 얼마나 멀길래 멀면 안 제일 좋은 거 먼 아니에요? 건지. 네. 내가 제일 멀어는 어떤 코너인가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가 행사를 전국구로 하고 가끔은 또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물건을 어디선가 공수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물건을 공수하거나 멀리서 실어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누가 제일 멀리서 물건을 공수해왔는지 사연을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멀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이 대전에서 부산까지예요. 뭐 대체 뭐가 대전에서 부산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항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특히나 국제회의에서는 더욱 중요하고 그게 정상이 참가하는 회의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날 그 참가자는 여권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막 어지러워질라 그래 네. 나. 어떡하지? 그분은 태국에서 유명한 유튜버로 이번 행사를 아세안 국가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유튜버도 홍보할 때 많이 쓰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을 담당하는 국내 기관이 따로 있었는데 행사장인 부산까지 여권을 퀵으로라도 보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좋아요. 아주 네.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그 여권이 대전에 있다는 것만 빼고요. 아, 그러니까 대전에서 부산까지 퀵으로 보내겠다. 여권을 보낼 수 있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는지 그 유튜버한테 물어봐서 어찌어찌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냐? 267킬로. 가볍게 267kg. 아, 이게 로 가벼운 시작을 한 거예요? 거네요. 아 그래요? 267kg 받고 또 뭐 더? 조금 아직 더 국내에서 절반밖에 안 했잖아요. 대전에서 부산이면 맞아요. 절반이니까 좀 어떻게 안내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분명히 빨간 글씨에 밑줄에 볼드로 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볼드 처리해야 가져오라. 되는데. 가져와라. 많이 도와주세요. 네. 행사는 동일하게 부산입니다. 부산. 일단 부산 그럼 제목은 똑똑 저 메뉴판인데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이 네, 저는 부산까지 메뉴판입니다. 갑니다. 2019년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에 현장 지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원래 그 행사를 준비하던 직원들이 계시고 그 현장에 투입됐을 때 많은 빈 공간을 채워주는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인 현장 지원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큰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타 행사로 인해 동기들과 찢어져 홀로 업무를 했던 저는 이미 부산으로 내려간 동기들과 만난다는 사실에 설렘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만찬 테이블에 올라가는 메뉴판 인쇄가 늦어지니 제가 직접 서울에 있는 인쇄소에서 메뉴판을 픽업해 부산으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변경된 업무 지시사항에 따라 메뉴판 배달을 위해 짐 반절을 드러내는 등 메뉴판이 많았네. 아, 그러네. 한두 장이 아니라 엄청 많았던 거지. 드디어 배달 당일 만찬 시작 전 세팅을 목표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팀장님의 모닝콜을 시작으로 저는 인쇄소로 이동했고 소중한 메뉴판들을 준비한 자리에 안착시키며 계속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차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가장 빠른 티켓을 끊어 드디어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난관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당일 갑작스럽게 오느라 비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등록 비표가요. 그 당시에는 저보다 중요한 메뉴판이었기에 다른 직원을 만났고 그 직원은 제 가방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이에요. 바톤 그렇게 터치. 메뉴판만 먼저 전달하고 저는 비표 발급 후에 행사장을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긴장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제서야 멋있게 꾸며진 행사장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메뉴판 보시고 맛있게 식사 잘 하셨나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침 서울에 올라갔는데 동기들이 부산에 왔냐고 물어봤고 저는 왔었어. 갔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메뉴판을 만든 제작자인데요. 아하. 제작자인데 이게 좀 컨펌이 정말 많이 늦어져가지고 이때 기차표가 없었어요. 많이 그렇죠. 없었는데 입석으로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그게 너무 열정. 든든하다.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고맙고 미안한 친구였죠. 그래서 행사장에서 보고 이렇게
왔냐고 안아줬던 기억이. 그런 얘기는 없는데. 왜안 썼지? 안아줬다고 어디 갔어? 안아준 거 서울에서 안아준 걸로 하시죠. 아,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현장에 지원 오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힘이 많이 돼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게 좀 인터컴의 약간 파워가 아닐까 싶기는 네. 해요. 네. 다음은 지난번에 이어서 외국인 사연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거의 랜선으로만 그 참가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비대면으로 생긴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연을 한 가지 뽑아왔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Can You Hear Me입니다. Can you hear me? 이번에도 현장 지원분의 일하네요. 국내외 건설 회사와 해외 발주처를 연계해주는 온라인 1대1 상담회를 운영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원래 같으면 해외 발주처도 한국에 직접 입국해서 상담을 할 텐데 그쵸. 그게 어려우니 온라인으로 미리 스케줄을 잡고 만나는 거죠. 상담회마다 20분 정도 주어진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 미리 음향이나 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리허설하는 시간도 15분 정도 있었습니다. 행사 첫날 첫 상담회 상대국은 미얀마였습니다. 그런데 리허설 시간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그쪽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도 안 되더라고요. 맙소사. 제발. 이미 손발이 막 국내 떨리네요. 기업 담당자들은 현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조마조마하는 와중에 시작 3분 전 미얀마에서 접속을 하셨습니다. 한참 상담회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상대 화면이 끊기더라고요. 또 급하게 전화를 3번은 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넷 연결 상황이 안 좋다며 재접속을 시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채팅도 안 보시는 것 같고 결국 종이 한국이네요. 뒷면에 크게 Can you hear me? 글씨를 적어서 보여드리기까지 했어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끝끝내 미얀마에서는 재접속을 하지 못하셨고 두 참가자의 메일만 교환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이 빠져있는 저에게 국내 기업 담당자분이 어차피 할 말 많이 없었다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분도 좀 그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잘 됐는데? 대처는 잘하신 것 같아요. 괜히 화면에 그렇게라도. 진짜 마지막이죠. 예, 동아줄 잡고 이거는 맞아요. 네, 최후의 최후의 수단. 수단이죠. 내가 A4 용지를 꺼내서 매직을 든 순간 이번에는 Can you see me? Can you see me? 네. Can you see me? 같은 행사를 하셨던 분이네요. 같은 행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상담회를 진행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날 상담회는 모두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제 앞타임 상담회가 연장되는 바람에 제가 사용할 부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작 10분 전에요. 급하게 다른 부스를 구하긴 했는데 화상회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계신 그분은 다행히 전화를 잘 받아주셨고 새로운 주소를 알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새로운 화상회의 방에서 이제 국내 기업 담당자와 함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그분은 분명히 접속해 계신다는데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맙소사 플랫폼 자체 문제였어서 행사장에 상주하고 계시는 기술 담당자와 함께 다행히 금방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마침내 모니터에 뜬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저는 옆에서 흐뭇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사진을 찍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그분께 감사 인사와 함께 메일로 사진을 전달드렸어요. 15분 넘게 제 전화를 받아주신 해외 발주처 담당자분 그리고 웃으면서 기다려주신 국내 기업 담당자분들의 인내심과 자비로움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행사 모두 참가자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니까요. 되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다려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안 뜨다가 갑자기 얼굴 빡 뜨면은 저도 그 너무 감정이 반가워서. 공감이 되는 거야. 얼굴 딱 떠서 야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리허설 할 때도 신기해요. 그 옛날에 버디버디 같은 걸로 친구들이랑 채팅하던 그런 느낌. 버디. 버디? 오케이.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0년 연사 파트를 담당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기조연사가 연세가 지긋한 교수님이셨어요. 하와이에 거주 중이셔서 줌을 통해 기조연설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당시 줌이라는 화상회의 툴이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전 시스템 체크 리허설까지 그 어떤 연사보다도 빠삭하게 파악하시고 10분대 채 걸리지 않아서 리허설을 마쳤대요. 그리고 현장 리허설까지 문제없이 마치고 대망의 행사일이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위해 파워포인트로 만든 발표 자료를 줌의 발표 자료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발표 자료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강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조연사께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고 계셨고요. 현장에 계시던 좌장께서 잠깐 당황했지만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다행히 이제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됐고 무사히 기조 강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사분들께 사전 안내가 잘 안 나간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조 강연이 끝나자마자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바로 기조연사께서 내가 강연 초반에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너무 미안하다. 지금까지 강의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도와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메일이 왔대요.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까봐 본인의 실수라고까지 하면서 고맙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훈훈하네요. 되게 훈훈해지네. 사연이 누구의 잘잘못이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이 행사에 저도 같이 있었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콘솔에서 무대 상수에 있는 분들께 좌장한테 이거를 좀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고 그 좌장분의 멘트가 되게 좋았어요. 땡땡 연사분 지금 당신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만 너무 잘 보인다. 우리에게 슬프다. 당신의 발표 자료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셔서 그때 그 실수를 눈치채시고 바로 빠르게 버튼을 눌러주셔서 나름 잘 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잘 습득을 하셔서 괜히 배우신 분들이 아니구나. 네. 존경스럽네요. 약간 네. 리스펙하고 싶어요. 다음 사연은 제 사연인데요. 왕자가 아니라 왕자비요. 왕자가 아니라 왕자비요. 저는 2018년도에 진행한 행사에서 양자회담 파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 행사 중 네덜란드 왕자비인 양자회담을 하게 된 점이 언론에서 크게 보도될 만큼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양자회담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행사라 회의를 진행하는 귀빈과 경호 인력 외에는 회의장 출입이 철저히 제한됩니다. 저희 인력도 회의장 내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시간과 담당 인력을 경호처와 확인해서 어렵게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 행사 주최 측에서 양자회담 사진을 기록에 남겨두기를 요청을 해주셨었고 사진기사님 일정을 사전에 세팅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일정에 맞춰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사님께 주요 인물의 인상착의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고 제발 잘 찍어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왕자비 사진을 잘 찍어달라고 말씀드렸죠. 몇 분 정도 사진을 찍으시고 나오셔서 잘 찍었는지 그 사진기로 확인을 했는데 웬 남자 사진만 가득한 겁니다. 그만. 왕자빈을 그만 왕자로 잘못 들으셔서 그 왕자비 옆쪽에 앉으신 수익원 분만 인생샷을 엄청 인생샷을.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경호처에 다시 말씀드려서 문 잠깐 열고 사진 몇 컷 그리고 나오실 때 사진 몇 컷 찍었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왕자비요. 왕자까지만 듣고. 저 확인 안 했으면은 진짜 둥절. 진짜 남의 인생샷을 이렇게 소영. 그럼 이번에 사연 라디오 시즌 2의 챕터 2 잘 들으셨나요? 재밌었어요. 저희는 재밌었는데 네. 여러분도 재밌길 바랍니다. 아직 소개해드릴 사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에 챕터 3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